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당 추천인인 최초로 위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요 야당 추천위원인 심재훈 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재훈입니다. 네, 이번 선방에서 소수 의견을 대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네, 2008년 선방이라는 기구가 마련된 이후 네. 역대 최악의 선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원회라는 게 절대적인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어도 예. 뭐 여당과 야당,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출범 전부터 보수 쪽으로 너무 크게 기울어진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됐죠. 우려 이상의 그 최악의 선방이었습니다. 최악의 선방이었다. 역대 최대 30건의 법정 제재와 14건의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랐던 겁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징계는 이제 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법정 제재는 중징계입니다. 이게 중한 징계라는 거죠. 예. 최근 2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3건이었고, 예. 4년 전에 총선에서는 2건, 또 7년 전 대선에서 3건 이렇게 보통 법정 제재가 한 3건 정도 나오는데 좀 많을 때는 또 8년 전에는 14건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총선에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건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30건이니까 뭐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예. 관계자 징계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1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우리 선방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중징계입니다. 가장 심한 중징계인데 예. 이게 이제 선방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15년 됐는데 그 15년 동안에 지금까지 단 2건뿐이었어요. 통틀어서 15년 동안 통틀어서. 예. 근데 이번에는 22대 총선 이 한 해에 그냥 14건이나 됐기 때문에 아주 엄청났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 22대 총선이 선방위가 중징계를 남발했다 그런 비난을 받고 그야말로 중징계 폭탄을 퍼붓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 중징계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네. 좀 우리가 신중해져야 된다. 우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저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는데 예. 이 강경 보수 위원들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소기의 경익기가 돼버렸죠. 근데 이 과거 선방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격한 심의로 공정한 선거 방송에 기여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잘못된 보도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역대 최악의 선방이라고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방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나아가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폐지돼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번에 법정제재가 30건이나 남발됐었는데 네.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안가품으로 우리는 정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50건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말살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생각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언론학자들을 좀 접촉해 봤는데 그 미국의 FCC 같은 경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죠. 미국의 그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여기서는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이런 것들을 규제하지 우리처럼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정성, 형평성 이런 심의 규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일부 방송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파적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이제 심의를 안 하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보도 뉴스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MBC의 경우 MBC 뉴스에 경고도 내리고 또 가장 큰 징계인 관계자 징계도 내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내렸어요. 그래서 선방위에서는 지금 MBC에만 법정 제재를 30건이고 그 안에서 관계자 징계를 10건이나 내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년 동안 통틀어서 전 언론사 통틀어서 15년 동안 단 2건이었는데 이번엔 MBC에만 관계자 징계를 10건이나 내렸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매체에 대한 표적심에 가까웠다. 또 일부에서는 올해 말에 MBC 제어가 승인 심사가 있는데 예. 그때를 대비해서 명분 쌓기용이 아니었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반면에 예. 그 종편 채널 A라든가 TV조선, MBN 예.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위원회가 9대 9명인데 다수결로 운영되다 보니까 법정 제재 30건 중 단 2건만 지금 내려졌습니다. 잣대가 달랐던 거죠. 재단하는 잣대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MBC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가 많았다면 그만큼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고 종편이 편파적인 내용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 보수 쪽 그러니까 여당 쪽 의원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 쪽에 있는 분이 한 3분 됐었고 예. 진보 또는 뭐 야당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예. 보수 강경 노선의 그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다 된 거고. 그러니까 한 건만 사실은 예. 채널 A에 대해서 한 건만 모양상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제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지금 공영훈 후보 건이 4월 초에 갑자기 후보자가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2건이 된 거죠. 아무튼 뭐 채널A 뭐 종편들이 여야에 대해서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법정 제재를 받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한 건 빼고는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그 재심 청구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법정 제재가 30건이 났는데 그중에서 29건이 재심 청구를 했어요. 대부분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는 법정 제재를 받았어도 재심 신청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8년 전 총선 때 이제 법정 제재가 아까 제가 14건이라고 좀 많았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4건밖에 신청을 안 했고 예. 2년 전 대선에서 1건, 7년 전 대선에서 1건 이게 지금까지 15년 동안의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9건이나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징계가 남발됐고 방송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MBC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수 알겠습니다. 강경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표현이었음을 네. 밝혀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재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